자, 거기 보면, 자, 고전시가 이별을 주제로 다룬 시. 그치? 아마 이번 시간, 다음 시간이 조금, 좀 이론들이 좀 있어가지고, 조금 지루할 수 있는데, 자, 그래도 우리가 해야 하니까, 그치? 자, 핵심만 중심으로 갈게. 우리가 이 정도는 알잖아. 예를 들어서, 자, 조선, 그 다음에 시조가사, 사대부. 그럼 사대부의 지향적 가치는 세 가지. 자, 바로 유교적. 자, 한 글자로 뭐라고? 충. 자, 두 글자로 연군. 자, 네 글자로 지조, 절개. 자, 그 다음에 플러스 우국입니다. 자, 쭉 적으면서 봐. 적으면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탈속적 자연칠화. 자, 그래서 글씨 왜 그냥 추워서 그래. 자연칠화. 자, 그 다음에 무식무용. 이렇게. 바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학문시. 자, 이런 것도 우리 알고 있어, 그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뭘 배울 거냐면, 거기 사대부의 이별을 배울 거야. 사대부의 이별. 자, 거기 우리가 이별이라고 이렇게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있을 거야, 그지? 그럼 거기다 뭐라고 적냐면, 검정색이 안 나오네. 자, 사대부의 이별이에요. 그럼 사대부의 이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유교적 가치로 보이죠. 그치? 유교적 가치 충입니다. 충. 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된다. 자, 여기까지 됐지? 그러니까 사대부가 이별한다는 것은, 자, 누가 이별한다고? 임금하고 이별한다고. 그치? 이런 얘기 했기 때문에, 자, 요걸 바탕으로 해서 쌤이 좀 끌고 갈게요. 자, 먼저 우리, 거기 네모칸 안에 있잖아. 쌤은 세 가지를 좀 적을 거예요. 세 가지. 1, 2, 3. 자, 봅니다. 첫 번째. 자,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원리죠. 화자와 여기 대상이 있는데, 이 대상은 임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시어로 님, 이렇게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 그럴 경우에, 얘는 이별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요 대상에 대해서, 자, 바로 거리감을 느낍니다. 이 거리감은 물리적 거리감이에요. 그러니까 멀리 있게 느껴지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화자는 마이너스 정서적 반응을 느끼는데, 자,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전체로 한번 좀 적어줘 볼게요. 오랜만에. 자,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당연히 기본적으로 그리움이고요. 그 다음에 슬픔. 자, 실음이라고 합니다. 실음. 근데 이것을 우리는 실음 이렇게도 얘기한다는 거. 이거 안 나온다 이거. 자, 그 다음에 외로움이 나올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공허감이 나올 수도 있고, 특히 이 공허감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이제 빈배예요, 빈배. 사공은 어디 가고 빈배만 있는가, 뭐 이렇게 있지, 그지? 그 다음에 적막감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 적막감이라는 건 집과 관련되어서, 자, 많이 느껴요. 이런 것들이 다 당연한 뭐다? 보편성이다. 보편성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뭐가 나오냐면 여기에 어떤 이제, 요런 것들이 어떤 여러 가지 투영과 의탁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정도가 가장 중요한 핵심. 자, 그 다음에, 잠깐만. 원래 3개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4개 얘기해 줄게. 보너스! 자,
보너스. 내가 얘기해 줄게. 자, 두 번째 뭐냐면 전체 흐름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현실에 대한 어떤 그리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노력을 하는데 현실에 비현실로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이 비현실은 대표적으로 이제 꿈이에요, 꿈. 그럼 꿈에서는, 자, 현실에서는 이별이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그리움을 계속 가겠지. 비현실에서 우리가 꿈에서 어떻게 만나. 근데 어떻게 만나? 이런 걸 선생님 뭐라고 표현했어? 그래, 일시적 만남. 그렇지. 얘기 잘했어. 자, 그 다음 나오는 게 꿈에서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생 얘기가 나오죠. 자, 그래서 여기서 윤회사상으로 마무리됩니다. 됐죠? 전체적으로. 요 흐름으로 보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원래 하려고 했던 3번을 끌고 갈게요. 이 3번이 조금 중요할 수 있어요. 건이가 이런 걸 이제. 원래 여기까지 쓰던 걸 내가 좀 지운 거야. 자, 가볼게. 자, 3번 같은 경우는 감정입니다. 자, 감정을 어떻게 드러내는가가 좀 중요해. 자, 감정을 드러내는 거. 자, 봅니다. 자, 감정 드러내는 방식. how. 자, 요걸 한번 보십시오. 그게 두 가지.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직접 드러내요. 이 직접 드러내는 것을 1번 영탄이라고 합니다. 자, 2번 감정시험. 이렇게 얘기해요. 1번 영탄적이고요. 자, 2번은 감정시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그 다음에 간접적인 걸 볼게요. 간접적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뭐냐면 자연물을 통해, 이 말이야. 자연물을 통해, 어디 갔어, 파란색. 화자의 정서를 환기합니다. 여기 아주 단골이거든요. 이때 이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면, 이 방식이 바로 투영과 의탁의 방식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저기 나와 있는 저 자연물이라는 게 뭐라고? 사실은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 객관적 상관물이 사실은 사물이라는 걸, 그지? 그래서 사물 안에 인공물과 자연물이 포함되어 있는데, 자, 보통 고전 시가에서 나오는 이런 어떤 객관적 상관물은 요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와. 자연물이라고 많이 나옵니다. 지금이야 사물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보여지는 게 자연물이니까 거기에 마음을 담는 거야.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즉 객관적 상관물이 뭐야? 라고 묻는 문제는 안 나오고, 이미 시에 쓰인 모든 사물, 자연물 다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했어. 그럼 이것에 대한 뭘 묻냐면요, 용법을 물어요. 즉 화자와의 관계를 묻습니다. 관계를 물어요. 자, 그러면 뭐 객관적 상관물, 객관의 관계를 묻습니다. 첫 번째가 뭘까? 대비. 이 대비라는 것은 화자와 바로 저기 나와 있는 자연물이 다르면, 그렇지? 대비라고 합니다. 반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일시. 자, 동일시는 당연히 화자와 자연물이 같으면 동일시예요. 이때 세 번째, 이 동일시 안에 감정이입이 들어있거든. 이 감정이입은 여기에 감정이 들어가는 거죠. 따라서 감정이 들어가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자, 어떤 수화법? 자연물에 감정이 생겼으니까 그래 의인법. 자, 이게 출제되는 거예요. 자, 이쪽을 좀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 4번. 자, 이제 우리가 예전에 간간히, 자, 우리가 이별가사 했을 때 했던 임금과 신하. 특히, 얘는 님이 될 거고요. 자, 얘는 화자가 될 거예요. 자, 수직적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셔야 됩니다. 자, 수직적 구조에서 신하가 임금에게 뭔가를 보내면 충이 될 거고, 임금이 신하에게 뭔가를 내리면, 자, 은일, 은총, 이렇게 이해하셔야죠. 그렇지?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야. 자, 그래서 이렇게 신하가 이 임금에게 뭔가를 보낼 때는 공간으로도 보낸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공간. 그래서 이 공간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임금이 있는 곳은 수직적 구조니까 여기는 높이가 있는 거고요. 여긴 낮은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있는 곳을 우리는 천상계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도교의 옥황상제에 많이 비유하게 되는 거고, 신하는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걸 하계 혹은 지상계라고 얘기하면서, 자, 옥황상제를 그리워하는 누구? 여성 화자인 선녀로 바꾸어서 많이 이야기한다. 그치? 우리가 지금까지 막 봐왔던 거예요. 그치? 자,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주요 상징성을 툭툭툭 쳐볼게요. 왜냐면 선생님 강의를 되게 오래 들어왔으니까 아마 익숙할 거예요. 자, 볼게요. 먼저 인건 태양, 달, 북극성 가로 묶어. 그러니까 해, 달, 별이죠. 자, 이거 우리가 가로 묶으면 여기다 뭐라고 써줄까? 거기다 높임, 수직 이렇게 적어봐. 높임, 수직 이렇게 적어봐. 자, 그리고 미인은 당연히, 즉 사대부가 아름다워하는 사람은 바로 임금이라 그랬지, 그지? 미인. 자, 그리고 구중심초와 옥루고초가 있는데, 구중심초는 몰라도 되고요. 자, 옥루고초가 중요해. 자, 고가 높다라는 뜻이고요. 옥이 눈에 들어와야 된다. 옥 뭐의 준말? 그렇죠. 옥황상제의 준말. 좋았어. 자, 봉황루에서는 뭐가 눈에 들어와야 될까? 봉황이라는 말이 눈에 들어와야지. 봉황이 우리나라의 상징입니다. 봉황. 자, 네, 북궐. 자, 칠판. 여기는 어느 방향이라고요? 북쪽 방향이라고요. 북극성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그치? 자, 따라서 북동그라미 잡고요. 자, 궐은 궁궐의 준말. 자, 백옥경이라고 있습니다. 이 경이 이제 서울경자인데, 거기에 옥이 눈에 들어와야 돼. 옥. 자, 이 옥이라는 것은 뭘 얘기할까? 옥황상제의 준말. 자, 그래서 임금이 계신 곳이다. 그래서 여기에 굳이 뭐 추가한다면 이런 것들이 추가될 수 있지. 자미궁, 자천궁정. 발음이 셌다. 자천궁정. 자, 자미궁, 자천궁정. 그렇지? 자, 여기가 적어. 이때 궁전이죠. 궁궐의 준말, 그렇지? 궁전의 준말. 이때 자, 자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임금을 상징한다 그랬지. 북극성이 자주색이고 자금성은 자주색이 아니면 출입을 금지하는 것. 따라서 자금성이 그런 뜻이야. 그래서 자주색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임금을 상징하는 거야. 이게 자주색이야. 그래서 보통 유일무이, 최고의 권력, 엄청난 힘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게 바로 이제 자주색입니다. 따라서 아이언맨 자주색 이 색깔. 슈퍼맨 이 색깔. 그 다음에 뭐 닥터 스트레인저 막 이런 애들 다 빨간색. 이해가죠? 또 그렇게 이해해 주면 돼. 자, 그 다음에 충신 갑니다. 매난국죽송 우리 많이 했죠. 매난국죽송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충신 지조절개 이렇게 나와줘야 돼. 거기다 적으세요. 충신 지조절개. 매난국죽송 충신 지조절개. 자, 백이숙제 갑니다. 자, 이 동그라미 제 동그라미. 그래서 이 백이숙제 같은 거다 충신 이렇게 우리가 암기해줘야 돼요. 사람 이름인데 이 백이숙제가 어디서 많이 나왔냐면 성산문의 시조에서도 나옵니다. 수양산을 바라보며 백이숙제를 한탄하노라 이런 거예요. 근데 암기할 필요까지는 없어. 이렇게 되면 여기다 별표 딱 해가지고
속세가 싫어서 수양산에 들어가 고사리를 캐어 먹고 살았다가 죽음. 뭐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얘는 그냥 무조건 충신 정도로 보시면 돼요. 알겠지? 백이숙제. 자, 그래서 이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뒷글자 땄어요. 앞글자 따면 이상하기 때문에 뒷글자 땄다라고 생각합니다. 앞글자 따면 백숙이에요. 아, 이 백숙도 참 그 뜨거운 국물이, 그쵸? 자, 근데 이 백숙은 이게 잘하는 데 가야 돼. 잘하는 데. 여기 근처에 뭐 저기 닭 한 마리인가? 닭 한 마리라는 뭐가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없어졌더라고. 너무 많이 망해요. 너무 많이 망하고 막. 내가 좋아하는 건 다 망해. 저 예전에 여기에 저기 어디야? 저기 소풍에 저희 뭐 니뽕 내뽕이라고 있었거든요. 짬뽕. 내가 거기 진짜 좋아했거든. 없어졌더라고. 그리고 여기 삼산동에 예전에 이비가 짬뽕이라고 있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갔어. 망했더라고. 그리고 또 하나 저기 그 감자탕집이 하나 있었어. 뭔지 알지, 그지? 감자탕집 하나 있었는데 그게 청기와 감자탕집으로 바뀌었어. 그래서 너무 맛이 없는 거야. 내가 좋아하면 다 망합니다. 그 지민이 안 좋아하려고. 내가 좋아하면 망해. 안 좋아해야 될 것 같아. 자, 그래. 농담이야. 자, 지민이 좋아해. 자, 간신장애물인데요. 자, 구름과 안개는 눈에 들어올 거예요. 그쵸? 임금을 바로 이제 하늘에서 이제 반짝반짝 빛나는 걸로 이야기하니까 구름 안개가 나오는 거고. 자, 그럼 오른쪽에 눈설이 왜 나왔을까? 위에 있는 사군자, 매난국죽송 때문에 그런 거죠. 그치? 그래서 사군자 때문에 눈설이가 나왔습니다. 자, 오른쪽에 은하수 세모, 약수 세모. 이거 다 뭐죠? 물의 이미지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은하수 하면 견우와 직녀. 이 둘 사이를 가로막는 게 물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장애물은 물의 이미지가 좀 많아요. 자, 그 다음에 탐관오리. 이런 거 이제 상징성이 나오는데, 자, 탐관오리는 뭐예요? 관리죠, 관리. 관리인데 탐욕이 있는 관리예요. 그래서 보통 강자를 많이 의인화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우화적 기법이라고 돼 있잖아. 밑줄 쳐. 의인화라고 적으세요. 양반을 대놓고 비판할 수 없어요. 대놓고 비판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거든. 신분사회니까. 따라서 은근히 바로 의인화해서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탐과 놀이를 뭐 두꺼비에 비유한다든가, 그치? 뱀에 비유한다든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자, 밑에 갑니다. 정철의 속그 미인곡. 자, 그러면 정철 동그라미 뭐라고 할까? 사대부. 근데 제목에 뭐가 나와? 미인이 나오네? 그럼 미인은 누구? 사대부가 생각하는 미인은 임금. 그렇지. 그럼 주제 끝났다. 그지? 충연군. 이렇게 가야죠. 자, 그러면 거기 있는 것들 한번 선생님 방식대로 한번 가볼게요. 님다이 소식. 우리가 내신에서는 님다이 그러면 님 계신 곳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지 맙시다. 우리는 수능식으로 님만 동그라미 치세요. 님 뭐예요? 임금님이죠? 자, 임금님 소식을 어떻게든 알자고 하니 오늘도 거의 지났도다. 내일이면 사람이 올까. 얘가 생각하는, 얘가 행동하는, 얘가 반응하는 모든 것들은 기본적으로 그리움입니다. 알겠지? 그리워서요. 어쨌거나 화자의 위치는 유배지일 테니. 그치? 내 마음 둘 데 없다. 방황하죠? 이런 거 물결. 내 마음 둘 데 없다. 이런 거 방황하는 거야. 어디로 가잔 말인가? 그래서 어디로 가요? 그래, 높은 매에 올라가잖아. 높은 매 네모 쳐. 자, 앞에 산 나오면 뒤에 뭐 나와요? 물 나오죠? 늘 그래요. 앞에 산 나오면 뒤에 물 나오는데. 자, 높은 산에 올라갑니다. 왜 올라가요? 그리워서. 이럴 때 뒤쪽에 구름 세모, 안개 세모가 나와줘야죠. 이거 뭐야? 장애물이잖아. 그치? 그래서 구름과 안개가 막아서, 자, 거기 어둡다 이미지 눈에 들어오니? 그렇지, 세모 잡아야지. 그러니까 부정적 상황을 잡는 건 어둡다, 차갑다, 거세다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무조건 체크해줘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1월 동그라미, 그렇죠? 임금이죠. 보고 싶었는데 못 본 거예요. 가까운 거리를 모르는데
자, 천리를 바라볼 수 있겠는가? 바라볼 수 없다. 혼잣말인데 의문형이 사용됐네? 그러면 서리법이고요. 거기 천리 세모 잡아. 자, 숫자 나오면 뭐다? 거리감. 숫자 나오면 거리감. 자, 그리고 이어갈게요. 그래서 우리 어디로 갑니까? 물가로 가죠. 이제 물가 네모 쳐줘야죠. 백길, 즉 백길을 본다는 얘기는 다 그리워서 산에 가서 님 못 봤죠? 물에서 보고 싶은데 갑자기 바람 세모, 물결 세모 이렇게 오는 거예요. 어수선하게 되었구나. 사공은 어디 가고 빈배. 빈배가 눈에 들어와야지. 자, 감정모. 아까 우리가 그렇지. 공허감 이렇게 가는 거야. 공허감. 강에 혼자 서서 이런 거 다 외로움이죠. 지는 해를 굽어보니 질문 던질게요. 해는 긍정일까요? 부정일까요? 긍정이죠. 왜? 굽어보니 물결 잡아봐. 거기다가 지향이라고 써봐. 그렇죠. 해를 굽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향 맞죠? 자, 그래서 해는 임금이 맞고요. 님의 소식이 더욱 아득하구나. 이렇게 마무리. 이렇게 읽었으면 되게 잘 읽은 거야. 자, 그러면 한번 시간을 좀 줄 테니까. 자, 뒤에 16페이지와 17페이지가 있어요. 다 틀려도 괜찮습니다. 자, 아무튼 만약에 만분간은 사실 이때는 조금 이제 이건 출제 가능성이 되게 높았던 지문이었기 때문에 이거 나올 거야 라고 다 했었어요. 근데 우리는 모른다고 가정하고, 그치? 한번 읽어보는 거야. 자, 시작. 최대한 체크해봐. 화자, 정서, 그 다음에 투영. 그렇죠? 이거 잘 체크해봐야 돼. 그래서 반응들. 체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훨씬 더.
됐습니다. 자, 같이 해볼게요. 자, 우선 풀었어? 잘했어. 잘했어. 이게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보자. 자, 볼게. 잘했어. 자, 보세요. 자, 우선 조위는 4대부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4대부라는 게 머릿속에 좀 들어와야 되고. 자, 그럼 시작해볼게요. 천상계.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수직구조가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고, 그럼 4대부의 이별이겠구나. 자, 천상계 백옥경. 자, 요거 가로 한번 묶어봐. 천상계 백옥경 가로 묶어봐. 장소로도 많이 표현한다 그랬죠, 아까. 그래서 거기다 적어. 임금이 계신 곳.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 옥자가 눈에 들어오잖아. 그치? 옥은 바로 옥황상제의 준말이라 그랬어. 자, 세음은 이렇게 읽을 거예요. 천상계 백옥경. 임금이 계신 곳. 즉, 어디인가? 어디매요? 어디매요, 세모? 자, 그리고 밑에 뭐가 들어와요? 가려졌대잖아. 그치? 가려졌다 세모 잡아. 그럼 이 두 줄 묶어. 이걸 통해서 뭐니? 이별 상황인 거예요. 그쵸? 상황만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줄에 보니까 구말리, 즉 숫자 나왔잖아. 숫자는 거리감이라 그랬지, 그지? 숫자 거리감 잡아주고. 차라리 쉬어지어 사라져서 억만 번 변화해서 밑에 뭐가 되겠대? 두견의 넋이 되겠대, 그치? 거기다 물결 쳐봐. 두견은 두견세를 나타냅니다. 두견세의 넋이 돼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되겠대? 밑에 보니까. 그래, 저문 하늘에 구름이 되겠대. 그치? 여기다 또 물결 쳐. 그거 두 개 묶어봐. 두 개 묶으면 이거 동일시죠? 그치? 자, 그럼 저거. 이거 바로 투영입니다. 투영. 이거 바로 투영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자연물을 통해 자, 정서환기. 그치?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지? 투영, 정서환기.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어서 갈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 봐야 되는 게, 그렇지. 바람에 흘리 날아서. 자, 바람은 긍정일까, 부정일까? 긍정, 그렇지. 얘는 도와주는 거잖아. 그치? 자, 자미궁, 이제 보이죠? 궁궐에 날아올라서 옥황상제 앞에 나 앉아서. 자, 물결 잡아. 가슴에 쌓인 말씀 실컷 이야기하리라. 한 글자로 뭐라고 해? 충. 그러니까 여기 기본적으로 다 충이야. 충. 자, 그리고 밑에 줄. 하나, 둘, 세 번째 줄 내려가면 정서적 반응이 나와요. 상심하고 있습니다. 상심이 눈에 들어와야 돼. 그 다음 그 밑에 한숨이 또 눈에 들어와야지. 자, 그리고 밑에 줄 볼게요. 자, 임을 만나서 꿈조차 향기롭다. 이거 아까 보니까 체크돼 있던데, 그치? 임을 만나서, 자, 꿈조차 향기롭다. 밑에 오색실, 길이가 짧아서 님의 옷을 못하여도. 이 얘기 왜 나왔어? 화자가 여성 화자니까 옷 만드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치? 직녀. 우리나라 여자는 대부분 기본적으로 옷감을 만드는 거죠. 님의 옷을 못 만들어도 바다 같은 님의 은혜를 추호나 갚으리라. 즉 털끝만치라도 갚을 거야. 이렇게. 임금이 어떤 은혜를 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조선 때는 그랬대요. 자, 그래서 자, 추호나 갚으리라. 한 글자로 뭐예요? 충. 자, 뭐 저기 밑에서 두 번째 줄 한번 볼게요. 먼저 하나 더 보자. C 보자. C. 백옥 같은 이내 마음 님을 위하여 지켰더니. 충이죠. 그쵸? 자, 장안에 어젯밤에 무서리가 섞어치니. 자, 우리가 장안은 우리가 이제 보통 한양을 장안이라고 합니다. 한양. 그리고 어젯밤 세모 잡고요. 어둡다. 무서리 세모 잡습니다. 그쵸? 이런 건 사실은 뭐 사화나 난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자, 정말 중요한 게 2로 갈게요. 2. 유란. 란이 눈에 들어와야 돼. 란 위에 부수가 풀초자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야? 난초. 그럼 란자 동그라미 치면 네 글자 뭐라고 쓸 거야? 지조절개. 그렇지. 지조절개. 꺾어지고 님 계신데 바라보니. 물결 잡으시고요. 지향이죠.
그래서 약수가 가려졌대. 약수는 뭐겠어? 장애물이겠지. 그치? 자, 가려진데 구름길이 험하구나. 자, 오른쪽으로 가볼까요? 자, 1번. 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자, 1번 보니까 자연물을 활용하여, 우선 거기다 끊어볼까? 활용하여 끊어, 반복하여 끊어, 사용하여 끊어, 활용하여 끊어, 그 다음에 통해 끊어. 됐어. 그러면 오른쪽에 이제 형식과 내용 선지를 구분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오른쪽을 먼저 봐야 돼. 동그라미 2번, 상대방을 휘어봐. 그 오른쪽에다 적어. 네라고 적어. 내용 선지란 뜻이야. 4번, 교훈의 효과. 내용 선지란 뜻이야. 5번의 경물의 변화. 내용 선지죠. 그럼 하나하나 살펴볼게. 내용 선지를 먼저 보라 그랬어. 자, 이번에 상대방을 희화화하고 있다. 희화화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건 조롱한다는 얘기예요.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다 이런 뜻이야. 그렇지? 임금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전에서는 반어 역설이 드물어요. 그러니까 이런 선지 나오면 넘어가도 돼. 자, 4번 선지 보니까 이거 교훈성입니까? 아니죠. 그냥 개인의 정서죠. 그죠? 교훈성이 되기 위해선 성찰력이 나와줘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경물의 변화. 경물이 변화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겨울과 봄입니다. 즉, 겨울에서 봄으로 간다든가, 가을에서 겨울로 간다든가야. 그치? 즉, 경물의 변화라는 것은 계절의 변화와 함께 와. 알겠지? 자, 여기 없죠? 자, 그렇다면 1번 볼게요. 자연물을 활용하여. 이거 두 글자로 뭐라 그래? 투영. 그렇지. 심정을 드러내는 거니까. 정답은 1번이고요. 3번 보자. 의성어와 의태어. 이것을 우린 뭐라고 해? 음성상징어라고 하지? 그럼 음성상징어를 다른 말로 우리는 또 감각적 시어라고 합니다. 그럼 감각적 시어의 효과는 무조건 생동감. 알겠지? 무조건 생동감. 감각적 시어.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에는 자, 니은 한번 보자. 자, 시어 문제는 텍스트에서 맥락으로 긍부를 가리고 그 다음에 선지와 대응성이라 그랬어. 그럼 거기 니은 보니까 뭐라고 돼 있니? 니은 보니까 구름이라고 돼 있지. 구름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이잖아. 내가 되는 거니까 긍정이야. 그치? 그런데 2번에 2번 선지 뭐라고 돼 있어? 부정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정답이 2번 이렇게 가는 거야. 자, 3번 문제 볼게요. 만분가는 유배를 간 작가가 천상계, 옥황상제에게 호소하는 형식으로 연군의 마음을 표현한 유배 가사의 효시이며 이후 여러 작품에 영향을 주었다. 가사문학의 대표적인 송미인공 역시 자, 밑에 보니까 작가가 임금에 대한 그리움, 요거 물결. 그렇지. 작가가 임금에 대한 그리움. 이거 한 글자로 뭐라 그래? 충. 그렇지. 자, 특히 거기에서 볼까? 초가집 찬자리에 밤이 돌아오니. 자, 찬자리 세모, 밤세모. 자, 거기에 등이 눈에 들어와야 돼. 등은 누구를 위하여 밝혔는가? 오르며 내리며 헤매며 다니니 잠깐 기운이 다하여 잠이 잠깐 드니. 이제 뭐가 눈에 들어와? 꿈이 눈에 들어와야지. 꿈에서는 일시적 만남. 그치? 옷 같은 얼굴이 반나마 늙으셨네. 이런 거 우리 뭐 하는 거지? 그래, 걱정. 근데 좀 더 멋지게 얘기해. 걱정을 좀 더 멋있게. 이응 리을. 염려. 걱정과 염려. 근데 우려도 많네. 야, 그거 어떻게 생각했어? 자, 우리가 요거 좀 알아두셔야 돼. 자, 염려나 원망이 나오는 경우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무조건 체크해줘야 돼. 아주 중요해. 그리고 그러면 원망의 반대가 뭘까? 이런 걸 자책이라고 하는 거야. 이제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알아주셔야 됩니다. 웬만하면 없기 때문에 자, 이런 게 나오면 꼭 자, 체크해 줘야 된다는 거야. 자, 그 다음 이어서 갈게요. 자, 마음에 먹은 말 실컷 사례 보고자 하니 눈물이 이 발언하니 이 말씀인들 어이하며 정을 못 다하여 목조차 매었으니 방정 맞은 닭소리에. 얘가 바로 장애물이겠죠. 잠이 어찌 깨었는가? 으악 허무하도다. 님께서 어디 가셨을까? 자, 잠결에 일어나 앉아 북쪽 창문을 열고 바라보니 불쌍한 그림자 감정.
입. 그렇지. 나를 쫓을 뿐이로다. 차라리 죽어서 이제 윤회사상 나오죠? 다음 생에 나골 동그라미 투영입니다. 나골이나 되어서 님 계신 창하를 비출까? 이때 정답은 3번이 되죠. 왜냐면 나 보세요. 나에는 뭐야? 제 마음이 옥처럼 순수합니다. 이 얘기니? 아니지. 그래서 정답이 3번 이렇게 가져야 돼. 자, 이제 넘깁니다. 자, 넘겼어. 34분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끝낼 거예요. 일제강점기 1, 2. 됐지? 거기 부조리한 시대 현실이 78페이지. 그치? 그래서 1, 2. 자, 요거까지만 선생님이 좀 끝낼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나와도 또 그래가지고. 자, 분위기 맞춰볼까? 자, 부조리한 시대 현실입니다. 자, 문학에 발행된 부조리한 시대. 자, 요거를 이렇게 글로 선생님이 쫙 했는데 지금까지 말로 설명했었는데 이제 이걸로 정확하게 딱 잡아봅시다. 일제강점기는 사실 일제강점기의 주인공은 세 가지예요. 지식인, 소시민, 기회주의자. 근데 여기 소시민을 둘로 나눴죠. 노동자와 유의민 이렇게 나눴을 거예요. 하지만 지식인, 자, 소시민, 기회주의자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가보자. 먼저 지식인이야. 소설가하고 교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소설가, 교사 거기에 우리가 이제 하나 더 적어줘봐. 지식인이 보통 소설가나 교사가 나오기도 하지만 밑에 서울말이라고 적어. 서울말. 그래서 지식인의 특징을 우리가 좀 이해해 보십시다. 자, 거기 처음에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쓰여 있을 거야. 일제시대의 현실은 옳지 않다. 이렇게 나와 있지. 그지? 옳지 않다. 밑줄 쳐. 그 밑에다 쓰세요. 비판적이라고 쓰세요. 그러니까 지식인은 현실 비판 인식을 가지고 있어. 자, 그러나 바꿀 힘이 없네? 여기다 밑에 뭐라고 쓸까? 무기력이라고 적어. 그럼 고통스럽다에 뭐라고 적을까? 고뇌라고 적는 거야. 그러니까 지식인은 현실 비판 인식이 있지만 바꿀 힘이 없으니까 무기력하고 그래서 고뇌를 느끼는 거예요. 그렇지? 자, 이런 게 바로 그때 지식인의 보편성이었다는 얘기야. 자, 일제 문화주의 운동으로 인해서 지식인들은 대개 대학 교육을 받고 일본 유학을 떠나는 등의 근대에 대해서 자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본은 그들에게 별다른 직업을 제시하지 않았고 그들을 방 안에서 백수로 지내게 하며 그들을 자, 밑줄 쳐 무기력한 상태. 자, 가로 묶어 끝까지. 그들에겐 이 시대의 문제가 예민하게 자각되면서도, 즉 비판의식이 있으면서도 바꿀 힘이 없고 무기력, 노동으로 돈을 벌 수조차 없는 이 중에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물결 쭉 쳐요. 무기력, 체념, 조소, 좌절감. 여기서의 조소라는 것은 비웃음이에요. 나에 대한 비웃음도 있고 세상에 대한 비웃음도 있는 겁니다. 자, 두 가지. 자, 그럼 이거는 전체. 따라서 지식인이 주인공일 때는 무기력, 체념, 조소, 좌절감을 드러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중심으로 많이 나오겠니? 그래요. 내면 심리 중심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내면 심리 중심으로 많이 나오니까 당연히 이런 시점이 많이 나오죠. 한 인물의 고대를 드러낼 수 있는 거. 1인칭 주인공이거나 3인칭 선택적 작가 시점. 우리가 이 선택적을 또 다른 말로 제한적 이렇게도 얘기하죠. 영선에서는 독특하게 초점화 시점 이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영선은. 옛날에 그래서 선생님이 깜짝 놀랐어요. 자, 그 다음. 자, 거기 사례입니다. 조선이라는 시대현실 세모. 밑에 원인이라고 써봐. 시대현실이 나니까 1인칭이잖아요. 그쵸? 나에게 술을 먹게 물결쳐. 이게 뭐야? 고뇌잖아, 고뇌. 그쵸? 그래서 나를 술을 먹게 하는 것은 뭐 때문이다? 시대현실 때문이다. 그쵸? 이렇게 얘기 나오죠. 그래서 현증건에 술권하는 사회에 이런 어떤 지식인의 무력감을 드러내는 게 여기 밑에 한 번만 더 적어보자. 소설가 구보씨의 일을
자, 그 다음에 이상의 날개. 자, 이런 것들이에요. 아, 이거 이상의 날개가 아니고, 날개. 작가가 이상이야. 내가 적어놓고 나서 헷갈리겠는데? 그리고 작가가 이상입니다. 이거 다 보면 지식인의 무력감을 평가원에서만 얘기했다. 자, 그럼 밑에 이 노동자로 갈까요? 인력거꾼, 신문파리, 날품파리, 그 다음에 농민, 자, 그래서 이제 소장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소작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소작은 이런 거죠. 소작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자, 여기 지주가 있고, 지주가 있은 다음에 이 지주 밑에 마름이라고 있어요. 이 마름 보통 조선인인데 이 마름이 지주가 가진 땅을 자, 분배해 주죠. 그래서 그 땅을 빌려서 이때는 땅을 붙이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땅을 붙여서 농사 짓는 사람을 소작인이라고 하죠. 그러면 농사 짓는 것을 소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착취가 되게 심했죠. 그러니까 소작인들은 전부 다 어땠어? 살기가 힘들어.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주면 될 거야. 자, 볼까요? 자, 일제시대 노동자들은 자, 일본 제국주의에 자, 포갑을 최극단점에서 받아야 했던 계층이었다. 원래 모든 시대의 하층민들은 그 시대의 모순에 가장 많이 희생되는 법. 민중들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지만 빈부격차는 절대 해소될 수가 없어서 비극적 결말을 맞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소설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삶의 의욕을 불태우는 부분이 있으니 그래도 끝까지는 잘 읽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밑에 고장료 오타입니다. 소장료입니다. 자, 세모 허리가 휠지경이요. 자, 보광사 소작인들은 해마다 소장료 세모 잡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자 세모 이것을 바쳐야 했다. 이렇게. 자, 아무튼 자, 시대 현실 때문에 되게 힘들다 얘기가 자, 여기서 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좀 더 가자. 시간도 있는데 좀 더 가자. 앞에 혹시 학원 있니? 아, 그냥 안 간 거야. 원래 있긴 있는데. 아, 그렇구나. 자, 이렇게 막 안 가도 돼? 무슨 학원인데? 그렇구나. 아, 그거 자율이구나. 질문하러 오는 게. 어떻게 보면 그게 그거네. 클리닉 같은 거네. 네. 있으면 오고, 없으면 안 가도 되는구나. 그래. 자, 거기 보세요. 자, 유랑민. 자, 만주 북간도 연해주로 떠나. 이것은 예전에 선생님은 두 개 하나로 묶었죠, 소시민으로. 그치? 그래서 기억나? 가난, 유랑, 가족 해체. 그렇지. 그걸 이제 선생님이 하나로 묶은 거야. 자, 한반도에서, 만주 하니까 델리 만주가 생각이 나네요. 되게 맛있는데. 아, 지금 내가 이런 얘기들 하는 거 보니까 배고픈가 봐. 환장하겠네. 자, 한반도에서 고통받던 일제시대 농민이나 하층민들은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국외로 유랑세모 떠나게 된다. 그러나 그들에겐 여전히 자, 중국 지주 등의 포갑세모 고통받게 되고 타양살이의 서름도 그들의 고통이었겠으나 배가 고파서 생사의 기로를 오고 가는 그들에게는 가난세모죠. 일제강점기 때 저기 뭐 하와이까지 갔고요. 내가 알기에는 하와이 가는데 거의 한 60일 걸린 걸로 알고 있는데. 아, 더 걸렸을까? 옛날 배로 아마 더 걸렸을 수도 있겠다. 아, 60일 아니겠지? 아, 6개월인가? 아, 6개월은 좀 너무 심했나? 아, 모르겠어. 아무튼 되게 오래 걸려서 막 멕시코까지 막 가고 쿠바까지 가고 막 그랬잖아. 그래서 쿠바의 혁명을 이끌었던 사람 중에 단어가 생각이 안 나. 쿠바의 혁명가 누구 있지? 나 미쳤나 봐.
나 왜 얘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오, 미쳤나봐. 이거 몇천 번 얘기했는데, 늙었어. 늙은 게 맞아. 쿠바에, 바로 이제, 가장 최고 쿠바 혁명했다. 짜증나. 쿠바 생각 안 나. 그 사람의 바로 밑에. 그러니까 아주 가장 친한 동지가 우리나라 한국인이었어. 쿠바 혁명 때. 자, 강의하다 보면 생각날 거예요. 아, 진짜.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요. 바보야. 자, 그 다음, 밑에 보니까 그의 집안은 살기 좋다는 바람이 서간도로 이사를 갔었다. 현직원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서간도로 이사 세모 잡아. 그러니까 가난해서 간 거예요. 그렇죠? 자, 쫓겨가는 운명이거든 어디를 간들 편안하지 않지. 19밖에 안 된 그가 홀 어머니를 모시고 악으로 모진 목숨을 이어가던 중 4년 정도가 지났어. 자, 영양 부족으로 그의 어머니조차 죽고 말았다. 자, 죽고 말았다 밑줄 잡고요. 거기다 가족 해체라고 씁니다. 자, 됐습니다. 자, 오른쪽. 자, 4. 기회주의자라고 있을 거예요. 자, 기회주의자는 우리가 이런 것들이 좀 핵심이에요. 자, 우선 이들은 친일입니다. 친일, 친미, 친소. 요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권력에 기생하죠. 그리고 이것은 시대의 조류에 맞춰 사는 거예요. 시대의 조류에 맞춰. 여기까지 적어주시고. 역사인식 있다 없다? 없다. 이기주의. 그 다음에 순응. 타협.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대부분의 우리가 기회주의자예요. 뭐 미스터 방, 그다음에 뭐 치숙 이런 것들, 껍빛단리 전부 다 자,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거죠. 자, 볼게요. 우리 얼마 전에 태평천하 배우지 않았어? 그치? 이게 바로 대표적인 거죠. 자, 기회주의자. 일제가 우리를 살려주는 좋은 시대에, 그래서 나만 부자로 살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줄 쳐봐. 나만 부자로 살면 돼. 미줄 쳐봐. 미줄 치고 저기 밑에 태평천하 보여요? 그렇지. 그걸로 화살표 쏘세요. 그럼 깔끔합니다. 자, 그러니까 긍정인물, 부정인물? 부정인물이에요. 자, 그들은 편협한 역사 의식을 소유한 자들로 일제시대가 자신의 신상에 편안함을 부여해주기 때문에 현실을 긍정하는 인물군이다. 작가는 그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워서 그들의 역사 인식이 얼마나 파렴치한지 폭로하고, 그들과 갈등 관계에 놓인 사람들은 올바른 시대 인식을 가진 자들, 즉 지식인이나 행동가는 뭐예요? 독립운동가입니다. 그렇죠? 들이다. 독립이 밥 먹여주나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이 태평천하에. 그치? 바로 이제 일제 강점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바로 이제 기회주의자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또 잘 살더라고, 보니까. 그치? 자, 5번 갑니다. 자, 산업도시와, 자, 서울, 경성, 이제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에요. 막 이렇게. 자, 물질주의인데, 일제는 식민지인 우리나라의 물자들을 수탈하기 위해서 도로를 내거나 전차를 놓는 등, 핵심은 뭐냐면 물자들을 수탈하기 위해서 놓은 거예요. 근데 일부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이제 누구지? 뉴라이트. 걔네들은 우리나라를 근대화 시켜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를 수탈하기 위해서 놓은 거예요. 그렇지? 우리나라에 무슨 선의로 근대화 이런 게 아닌데 말이지. 그리고 위에 잘못된 역사인식 가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프로그램 보는데 어떤 남자하고 여자하고 부부가 나오는데, 그 남자가 그러더라고. 자기는 세종대왕이 정말 싫대. 그리고 이완용 같은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대. 그러니까
뭐야? 그런 게 좀 이상한 이런 게 있는 거야. 참. 자, 그런 걸 무식하다고 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 그럽니다. 한반도 전역을 근대화시켰다. 그 과정 속에서 사람들은 자본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고, 자, 2000년대 우리가 로또나 카지노에 열광하듯 돈에 빠져 일확천금을 꿈꾸게 된다. 이렇게 됐죠? 물론 그 일확천금은 고통스러운 시대 현실이 바탕에 깔려 있다. 살기가 어려울수록 복권 많이 사요. 사람들. 선생님도 사요. 내 선생님은 어려워요. 그거보다 매주, 그러니까 복권 사는 사람들 보면 진짜 많이 사거든. 선생님이 자주 많은 이 근처에 뭐 이렇게 복권 살 수 있는 게 저기 한 군데밖에 없어서 맨날 거기 금요일날 쫄래쫄래 가요. 쫄래 가가지고 딱 복권 하는데 거기 있어 보면 난리. 어떤 사람들 막 몇만 원 막 이렇게 해서 막 사고 그래. 진짜 많아. 그리고 옆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긁어. 그 뭐라고 하죠? 그 동전 긁는 그 복권 있잖아. 이게 옆에서 긁는데 이게 쭉 떨어져. 그러니까 엄청 많이 사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은 늘 그렇습니다. 될 놈은 한 장만 사도 된다. 그게 나의 지론이고요. 이 사람이 되려면 198만 장을 사야겠지. 그래서 선생님은 딱 한 세트만 삽니다. 그럼 얼마냐면 5,000원이에요. 그래서 매주 이렇게 고니와 나의 어떤 상징성 있는 숫자들 있잖아. 뭐 생년월일 이런 걸로 해가지고 지금 거의 1년째 똑같은 번호로만 계속 찍고 있어요. 1년째 똑같은 번호로만 하고 있어. 근데 중요한 건 언젠간 되겠지라는 생각을 안 하고 있어. 문제는 그거야. 안 하고 있고 그냥 기다리고 그 작은 그 기다림이잖아, 설렘.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 기분 좋아. 그러다가 갑자기 막 이렇게 막 5,000원짜리 하나 되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안 된 지가 아주 오래됐습니다. 최근에 된 게 2달 전에 5만 원짜리가 돼가지고 내가 곤이랑 고기 먹었죠. 바로 바꿔서 고기 먹었어. 근데 그 이후로 아직 한 번도 안 됐어. 그런 재미인데. 자, 1년이 지났다. 모든 것이 꿈이었다. 3,000원어치 땅을 사놓고 날마다 신문을 들여다보며 수소문을 하여도 거기에는 축항이라는 것은 항구가 만들어진다는 그런 말이 신문에도 소문에도 나지 않았다. 땅값이 30배나 올랐다느니 하는 졸부들이 생겼다는 소문이 있어도 내가 산 곳은 깜깜무소식이었다. 그래서 여기 요렇게 좀 얘기한 그 영감이 결국에는 자살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딸에게 돈까지 빌려서 뭔가를 확실하게 이렇게 막 하려고 그랬거든. 근데 결국 사기당해요. 그래서 나중에 자살하면서 마무리되는 그런 겁니다. 결국 뭐예요? 거기다 적으세요. 물질주의라고 적으세요. 물질주의. 자, 오늘 문학은 여기까지입니다. 잠깐 쉬고 독서할게요.